오라클 내장함수 배우고 있죠. 그래서 자료형 전환 하나 하다가 말았는데 어제 날짜 파일 하나 열어보도록. 4월 12일 통사. 그래서 이거였죠? 네, 이거였는데 하나 있네요. 그래서 자리형 변환을 오늘 또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요거는 굉장히 또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니까 요거는 요 학교는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학교는 뭐 특별한 없어 시스데이트 정도만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자료 정리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자료형 변환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니까 잘 알아두시도록 하고 여기 어제 하다가 말았는데요.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오늘 걸로 옮겨가지고 약간 좀 보이 되더라도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날짜가 4월 13일. 그래서 새로운 워크시트를 하나 만들고요. 공사 날짜 넘버링을 좀 하겠습니다. 2023 공사 13 하고 펑션이죠. 펑션 4 하고 이렇게 작성할게요. 그래서 자료 연결한 어쩔 거 마지막에 한 거 조금만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하는 거죠. 떨어뜨려 있으면 약간 복습하시는데 조금 그렇죠. 그래서 몰아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있군요. 제가 옛날에 잡았던 파일을 다 지우고 4월 네, 봅시다. 그래서 여기 있고, 자료 연결이 어제 날짜 붙여있고, 품별이네. 품별아, 이거는 여기. 그래서, 이거 한번 볼게요. 현변화, 자료 연결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어제 잠시 말씀드렸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료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문자열, 숫자, 날짜. 물론 이제 자바나 자바스크립트 코딩하실 때도 문자열,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문자열과 숫자고 간간히 나오는 게 날짜입니다. 이 세 가지만 아셔도 데이터베이스를 다루시는 자료는 뭐 거의 다 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문자에서 날짜로 바꾸거나 날짜에서 문자로 바꾸거나 이런 일을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어제 예제가 하이어 데이트라는 컬럼이 있는데 여기 이제 사원 테이블이 오죠. 사원 테이블이 인플로이 테이블이고요. 이 안에 보면 하이어 데이트라고 입사일 컬럼이 있죠. 이거 이제 자료형이 데이트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보시면 여러 테이블 어떻게 생겼는지 열어서 보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플로이 테이블에 더블 클릭하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얘가 뭐냐면 테이블 디자인입니다. 테이블 설계고 여기 보시면 컬럼명과 여기 이제 자료형들이 뭐가 있는지 잘 나오죠. 그래서 보면 넘버와 반차, 그 다음에 데이트 이렇게 섞여 있는 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나중에 차차 알아보시면 되고 일단 중점적으로 테이블 디자인을 보실 때는 항상 컬럼명이 뭔가, 자료명이 뭔가 요거부터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하이어 데이터가 무슨 자료인가, 데이트형이 날짜입니다. 날짜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날짜형을 자료형을 변환을 할 수 있는 함수가 있는데요. 투캐릭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싸서
또 날짜형을 문자열로 바꾸는 거죠. 바꾸는데 포맷도 줄 수가 있고요. 여기 네이버에서 두 번째 포맷을 다양하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실행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단축 날짜로 이렇게 포맷을 했고요. 밑에는 주로 이제 이 포맷을 저는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뭐 실무에서는 이런 형태를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시간 표현으로도 많이 쓰고요. 24시간 표현으로도 많이 사용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있죠. 됐고요. 그 다음에 진행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예제를 한번 해볼게요. 예제 첫 시간이니까 예제 예를 들어서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현하세요 하고요. 여기서 단 출력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출력에 이렇게 2011 05 01 15 시에 07 43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걸 보시고, 위에 걸 보시고 잠깐 시간 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짜와 시간을 표현하세요. 오늘 날짜는 뭐냐면 시스데이트고요. 현재 날짜는 현재 날짜와 지금은 시스데이트고, 요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이게 화면에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죠. 어떻게? 날짜와 시간을 표현해서 단 요거를 문자열로 변환하세요. 문자열로 변환하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위에 있는 걸 써서 하실 수가 있겠죠. 잠깐 시간을 드리고 나가도록 하죠. 진행을 하고요. 빨리 이렇게 뿌려드릴게요. 네네네. 도코 먼저 띄웠죠? 도코를 먼저 실행하시고. 그럼 해봅시다. 어제 해가지고 잘 풀리지 않으시죠? 괜찮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밑바꾸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o 캐릭터 시스데이터 위에 있는 함수를 한번 써보는 거죠. 캐릭터가 요게 날짜, 요것도 현재 날짜를 찍는 요 함수도 뭐냐면 날짜형으로 나옵니다. 날짜형으로 리턴이 됩니다. 그죠?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문자열로 바꿔주는 거죠. 문자열로 변환. 위에 있는 걸 가지고. 그래서 시스데이트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좀 이쁘게 찍고 싶으면 뒤에 포맷을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테스트 테이블 있죠? 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찍으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일단 넣어놓고 형태를 봅시다. 슬래시가 있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대신에 슬래시 이렇게 하고요. 마이너스 대신에 슬래시 이렇게 하고 쉼표가 있죠? 그래서 쉼표도 찍고요. 그 다음에 15시는 24시간 10초법이죠. 그래서 HTTP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나오죠? 예제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코딩 하실 때 마음에 드시는 형태대로 마이너스 하실 분은 마이너스 하시고, 이렇게 하실 분은 하시고, 쉼표 빼고 싶으면 빼시고, 넣으시면 넣으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바하고 좀 비슷하죠? 자바하고 비슷한데, 자바 때도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렸는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YYYYMMDB 전체를 제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죠. 위에다가 정리해 드릴게요. 바로. 그래서 이거에 포맷이라고, 날짜 포맷이라고 하는데요. 날짜 포맷. 날짜 포맷은 어떻게 되냐면 YYYY가 연도입니다. 연도. 그래서 네 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YY 두 개만 쓸 수도 있어요. 두 자리만 쓰실 수도 있어요. 두 자리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MM이 뭐냐면 월입니다. 월 두 자리고요. 두 자리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DB입니다. DB는 1입니다. 1. 여기 자바하고 비슷한데 자바는 YYY 대문자가 아니고 소문자였죠. 자바는 대소문자를 구분하고 SQL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바 쪽은 소문자 YYY를 썼는데 SQL은 다 대문자로 쓰시면 돼요. 전부 동일해서. 그래서 훨씬 쉽죠. 이거는 두 자리고요. 1, 두 자리. 어떻게든 두 자리. 다음에 요일도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요일은 day를 쓰시면 됩니다. day는 요일. 그래서 이런 포맷을 이용하셔가지고 여기다 넣어서 다양하게 포맷을 띄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HH 두 개만 넣으시면 여기 뒤에 있죠? 여기 HH 두 개만 넣으시면 이게 뭐냐면 1부터 10일까지의 시간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HH24는 0부터 23까지의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MI 있죠? MI는 민유출가 이제 분이죠, 분. 그 다음에 SS는 세컨드는 5가 그래서 이게 플레임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플레임으로 알려드리면 영어 플레임이 이게 되죠. 이어를 가지고 이제 앞자만 딴 거죠. 그죠? 이어. MM은 뭐가요? MM은 month고, 앞자만 땄죠. DD는 데이고, 요일은 뭐라고 하죠? 데이트인가? 요일은 모르겠네. 그 다음에 요 HH는 HH는 플레임이 아우어죠. 영어 아우어에 H를 썼고요. 그 다음에 MI는 미니추가 9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SS는 세컨드 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자만 딴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상상하시면 쉽게 적용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이 플레임을 아시면 쉽게 적용하실 수가 있겠죠. 두 자리씩 들어가니까 네 자리씩 들어가는 게 있고 두 자리씩 들어가는 게 있고 그렇다. 그래서 상상하시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고정이고요. 요거는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 나머지 공백이나 마이너스 이런 것들은 개발자가 자유자재로 넣으실 수가 있다. 변형을 해서 넣으실 수가 있다. 요거는 고정이고 나머지는 자유자재로 넣으시면 됩니다. 됐죠? 요거 보내드리고 기니까 보내드리도록 하시고 날짜 포맷이 자바일 수도 있었죠. 자바랑 약간 다르죠. 여기서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소문자도 있었고 대문자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거 보내드리죠. 오늘 이 파일이 오네요. 이 파일 만드시고 다시 오늘 13일 그렇죠? 날짜 함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투캐렉터는 날짜 함수로 변환을 시키는 기능이 있고 하나 더 있습니다. 숫자를 또 문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문자로 바꾸는 거는 위에서 연도라는 포맷을 이용해서 보셨죠? 이번에는
숫자를 문자로 바꾸는 것도 이 툴 캐릭터를 이용해서 하실 수가 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툴 캐릭터 계속 이어지는 거죠. 툴 캐릭터. 툴 캐릭터. 근데 위에서는 날짜를 문자로 바꿨고요. 이번에는 숫자를 문자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숫자, 컬럼, 숫자, 포맷 이렇게. 숫자도 이제 포맷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숫자를 문자로 변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숫자도 포맷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숫자가 아니고 이제 돈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돈, 뭐 나라 통화 뭐 이런 거 들어올 수가 있죠. 그때 이제 변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위에도 잠깐 정리해볼게요. 이 캐릭터의 날짜 문자를 바꾸는 거는 위에 날짜 컬럼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포맷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포맷까지 지정을 해서 좀 많이 하죠.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때 날짜 컬럼, 포맷, 날짜 문자를 바꾸는 되고, 밑에는 이제는 캐릭터인데 숫자를 문자로 바꾸는 거고, 숫자 컬럼에 숫자 포맷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닉네임이고요. 닉네임에 셀러리라고 해서 급여 컬럼이 있죠. 여기다가 급여가 셀러리 그냥 찍어볼게요. 일단 그냥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셀러리 S-A-L-A-R-Y 셀러리 그냥 찍어보고 밑에는 이렇게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찍어보도록 L 999 이렇게 해서 인플로이 테이블 인플로이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예제는 이렇게 있습니다. 예제 있나요? 예. 급여를 출력하면서 통화 기호를 저희 통화 기호가 뭐죠? 이게 원은 안 나오나? 원은 W로 할게요. 원은 누구고 저희 미국은 달러죠? 달러. 통화하면서 출력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통화 숫자 포맷을 이용해서 통화 기호를 넣어주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 보시면 원화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거는 자동으로 그 나라, 우리 지금 오라클을 지금 한국 통화로 설정되어 있는 오라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원화가 지금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국제 통화, 뭐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바꿔버리시면 달러가 지키겠죠. 그래서 어쨌든 통화는 자동으로 그 나라의 데이터베이스에 따라서 자동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통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세 자릿수마다 이제 심표를 찍어주잖아요. 그래서 심표를 추가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급여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훨씬 더 서비스 품질 면에서 좋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바로 또 이걸 짜려면 또 몇 줄 많이 짜야 되죠. 그래서 SQL로 간단하게 적용하실 수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숫자 포맷. 여기 위에는 날짜 포맷이었는데 이제 숫자 포맷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L이 뭐냐면 L이 보이시죠? L이 뭐냐면
각 나라별 공화 기호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L을 앞에다가 딱 붙여주시면요. 예, 각 나라별,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으니까 원화를 붙여주겠죠. 그래서 원화는 W로 시작되잖아요. 그죠? W, 정확하게 W는 아닌데, 지금 표현할 게 없어가지고, 비슷한 거 W를 붙여주겠습니다. 달러는 이제 이걸로 항상.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우리나라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있으니까 자동으로 원화를 좀 보여주고 있죠. 됐고요. 그 다음에 9999가 무슨 뜻이냐면 999 숫자 99 있죠? 9가 뭐냐면 자리수가 모자라도 세 자리를 잡고 자리수가 모자라도 따로 채워주지 않은.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요거랑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0을 넣으실 수도 있는데요. 0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세 자리를 잡고 자리수가 모자라면 0으로 채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0000을 하시면 자리수를 세 자리를 잡아서 세 자리보다 모자란 거는 0으로 다다다 넣어서 출력을 해주고요. 9로 하시면 모자라는 자리수는 세 자리씩 잡았는데 모자라는 자리수는 따로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0으로 굳이 채울 필요가 없으면 9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쉼표 나왔죠? 쉼표가 있습니다. 쉼표는 뭐냐면 각 공간의 중간에 쉼표를 추가해 줍니다. 그래서 보통은 세 자리마다 호가 같은 경우는 세 자리마다 쉼표를 넣죠. 그래서 이렇게 포맷을 잡아주시면 맞춰가지고 만들어 줍니다. 그렇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L9 쉼표는 다 됐고요. 0이 남아 있는데 0도 한번 해볼까요? 줄복사해서 어디가 있나? 줄복사 안 되죠. 줄복사 안 되죠. 인텔리전이죠. 줄복사는 안 됩니다. 여기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하시고 인텔리전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빵빵빵 이것도 하실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건 시사 선택하시면 999로 하셔도 되고 000으로 하시면 되는데 결과가 약간 틀려지면서요. 이렇게 보이시는 게 좀 틀려지죠. 공간 세 자리씩 잡아서 안 보이는 공간을 어떻게 됐죠? 0으로 다 채워버리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굳이 채울 일이 없으면 999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 결과만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고. 또 이제 서비스를 위해서는 화면을 보일 때는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는 통화 기호를 넣어주시면 좋죠. 쇼핑몰을 만드시더라도 이런 걸 넣어주시면 좋죠. 그래서 하시면 되고요. 네, 됐죠. 그래서 이 투 캐릭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날짜를 숫자로 바꿔주기, 날짜를 문자로 바꿔주기, 숫자를 문자로 바꿔주기 두 가지가 있고 둘 다 포맷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날짜 포맷, 숫자 포맷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보여드리고요. 타이핑이 좀 되었죠. 그래서 투 캐릭터나 투 넘버 또는 투 데이트 이거는 다른 함수에 비하면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바퀴 돌고 만드시는 분 해주시고 진행하시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문자나 숫자를 날짜형으로 바꾸는 함수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죠. 이번에는 to date입니다. to date라고 하고요. to date. 그래서 이거는 문자, 숫자를 날짜형으로 바꾸어 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안 되죠. 위에 거는 날짜를 문자로 바꾸는 거, 스테이트를 알아봤고, to date는 반대입니다. 반대. 문자를 날짜로 바꿔주거나, 숫자를 날짜로 바꿔주거나. 네, 그래서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제 한번 1981년에 1년 2월 20일에 입사한 사원 검색하기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select inname의 hire date 입사일이죠. 그래서 인플로이 테이블을 뒤지면 되는데 인플로이 이렇게 하시고 이거 아마 앞에서 예제를 한번 해보실 거예요. hire date에 여기서 어떻게 있죠? 여기서 요거는 날짜형이고 날짜형이더라도 이게 문자로 넣어서 검색을 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1981년 0220 이렇게 되는 네, 나왔네요. 그죠? 데이터 알렌이네요. 알렌이 입사일이 1981년 2월 20일이군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원래는 정확하게는 여기 이제 내부적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렸는데 내부적으로 자동 평변환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 자료 변환이 일어나. 그래서 어떤 자료형 변환이 일어나냐면 얘가 날짜형이잖아요. 얘가 문자를 자동으로 날짜형으로 바꿔주고 있어요. 바꿔서 이렇게 자동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이거를 적는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정확하게 이제 자동 평변환 없이 정확하게 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자를 날짜형으로 바꾸고 to date 함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꾸고요. 1981 0220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해서 YYYY MCG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는 코멘트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꾸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자동으로 자료형 변환이 일어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냥 한 거죠. 이렇게만 해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자동형 변환이 일어나니까 여기 가능한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얘가 날짜형이면 왼편이 날짜형이면 오른편도 똑같이 자료형을 맞춰주는 게 맞죠. 논리적인 거는. 그래서 여기 to date는 이 문자를 날짜형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포맷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맷은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1981, 0202 다 들러붙었죠.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됐죠? 그래서 문자를 날짜로 바꿔주실 수가 있고요. 주석으로 막을게요. 주석으로 막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복사해서 밑에다 하나 더 적어줄게요. 출복사가 안 되니까 카피해서 하나 더 적고요. 네, 이렇게 문자도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숫자도 됩니다. 숫자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숫자죠, 숫자. 네, 그죠? 여기 폿다운표를 떼면 숫자, 그 다음에 폿다운표를 씌우면 문자잖아요. 숫자도 되죠? 숫자도 됩니다. 그래서 문자와 숫자를 날짜형으로 바꿔주는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숫자도 되고요, 문자도 되고요, 다 됩니다. 그죠? 네, 얘는 숫자, 날짜 이렇게 된 거고요. 얘는 문자, 날짜죠.
그래서 이투 캐릭터와 투 데이터는 왔다 갔다 이제 원복하는 거하고 왔다 갔다 자주 하니까요. 그 두 개는 잘 알아두시는 거고요. 그래서 문자 숫자를 날짜으로 이제 완성을 시킬게요. 여기 이제 문자나 또는 저희 줄을요. 숫자가 들어오고 여기서 포맷이 들어오거든요. 그죠? 포맷이 날짜 포맷이 들어오거든요. 됐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3번까지 했네. 3, 2번 캐릭터 3번 넘버를 나왔거든요. 4번 마지막으로 4번 요번에는 문자를 숫자로 바꾸는 함수, 숫자로 변환하는 함수.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 투넘버고요. 넘버가 숫자잖아요. 그래서 투넘버 숫자로 이런 함수예요. 그래서 이것도 예제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예제 4번 숫자 형태의 문자 이 무슨 말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말로 하려면 어렵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여기서 얘를요. 땡기 통화죠, 통화? 네. 10만원에서 5만원 빼기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비율 10만원에서 5만원 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는 빼기가 안 되고 이거를 얘가 문자잖아요. 얘를 숫자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투넘버로 바꿀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숫자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10만원에서 5만원 빼기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포맷을 아까 숫자 포맷 한번 보셨죠? 여기서도 숫자에서 숫자 포맷을 넣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건 통화 기호가 없으니까 통화 기호 빼고 중간에 심표가 있죠? 그래서 심표에 맞춰서 세 자릿수 999에 999 요거를 넣어 주시면 되겠네요. 싸움표 하나 있고 여기 이제 숫자 포맷이었죠. 999 네, 그 다음 심표 넣어주면 세 자릿수마다 심표 넣어주면 되고 999 이렇게 지금 하시면 세 자리 심표 딱 맞죠?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 맞춰서 5만원 또 똑같이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니까요 뒤로 줄바꿈을 좀 할게요. 해서 이렇게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세 자릿수죠? 999 심표 들어가야 되고 999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999를 쓰시면 세 자릿수에서 빈 공간은 0으로 안 채운다고 했죠. 그래서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바꾼 다음에 빼기를 하셔야 돼요. 숫자로 바꾼 다음에 제일 쉬웠다고. 줄바꿈하면 안 돼요? 줄바꿈하면 안 되네. 함수 시험은 줄바꿈 안 되네요. 프로그램 너무 길어서 줄바꿈. 네, 이렇게 합시다. 요거까지는 줄바꿈하면 안 되네요. 프로만 줄바꿈 합시다. 요거는 줄바꿈하면 안 되네. 길어서 줄바꿈. 네,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프롬절만 예, 줄 받고 가시고 요거는 연산하려면 그대로 한 줄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해라는 메시지 보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거는 한 줄로 해주시고 나머지는 줄 받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숫자 형태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정리할게요. 여기서 뭐가 들어가느냐? 문자가 들어가죠. 문자가 들어가고 이게 숫자 포맷, 숫자 포맷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빼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걸 숫자로 바꿔서 연산을 하시면 되고요. 이걸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알려드렸는데 투 캐릭터, 투 데이터 여기 이제 제일 많이 쓰고 투 넘버는 뭐 가끔씩 쓸까요? 뭐 어쨌든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SQL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시트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바나 자바스크립트에서도 함수가 준비되어 있죠. 매스나 수학 함수들 있잖아요. 그거 이용해서 연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한 거를 이용해서 프론트에서 하시든 백엔드에서 하시든 데이터베이스에서 하시든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일 마음에 드시는 거를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실무 때는 거의 웬만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다 연산을 했어요. 다 가공하고 해가지고 넘겼습니다. 넘겨서 백엔드랑 프론트에서는 단속 화면 출력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이제 힘들다 하면 자바나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더 가공을 했고 그러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거는 이제 개발자의 선택지에 달린 거고요. 어떤 걸 더 좋아하시느냐에 따라 달린 거고 세 가지 선택지가 있으니까 프론트에서 할 거냐, 백엔드에서 할 거냐, 데이터베이스에서 할 거냐 해서 다 됩니다. 바로 이제 적절하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알려드릴 거는 이제 일반 함수. 여기 이제 자료형 변환 함수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함수. 일반 함수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 함수는 첫 번째 제가 알려드린 게 앞에서 알려드린 게 하나 있었는데 너를 어떤 값으로 바꿔주는 함수가 있었죠. 그래서 MVL 함수를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게 뭐였냐면 너를 숫자나 문자로 변경하는 함수입니다. 함수. MVL도 뭐 많이 씁니다. 많이 사용합니다. 널이 포함되는 거는 왜냐하면 그 앞에서 잠깐 알려드린 게 널이 있는 그 커미션 컬럼이 있었는데요. 그 상여금이죠. 보너스나 상여금 컬럼이 있었는데 상여금을 못 받는 사람들은 널로 표현되어 있고 상여금을 받은 사람들은 숫자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연산을 하려면 널과 사칭 연산하면 무조건 널이 나오기 때문에 연산을 하기 위해서 이 함수를 이용했었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도 얘기해도 없고 네, 그래서 뭐 옛날 거를 가져와서 다시 한번 해보면 예제를 만들어 보면 조금이라 그래서 예제가 이렇게 되겠네요. 하고 갤러리 하고요. 커미션 하고 네, 여기 커미션에 널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MVL 하시고 커미션에 넣으시고 커미션을 넣으시고 네, 만약에 널이라면 0으로 바꾸기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샐러리에다가 연봉 계산을 이렇게 있죠. 샐러리가 월급이니까 곱하기 10 곱하기거든요. 곱하기 12 하시면 이제 연봉이죠. 연봉에다가
보너스가 있으면 보너스까지 다 더해라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했죠? 그냥 더하면 안 되고 널과 사실 계산하면 널이기 때문에 MVL 함수로 씌워가지고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널인 것들은 전부 0으로 바꿔라 이렇게 해놓고 계산을 했지요. 이거 앞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이 하고 정렬까지 할까요? 오토바이로 정렬 어떤 거? 잡으로 정렬 시기에 따라서 정렬.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보셨죠? 그래서 컨디셔널 컬럼에는 널이 있습니다. 상여부 컬럼이 커미션이고요. 하면서 커미션이고 요 안에는 널이 포함되어 있고 널 값이 포함된 그리고 앞에서 말했지만 널은 연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널은 연산 못함, 산술 연산 못함. 왜냐? 전체 값이 널이 적어드렸죠. 그래서 산술 연산을 못하기 때문에 이 함수를 써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이거로 기억나시고,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한번 했으니까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MVA는 뭐, 자주 쓰겠죠. 산술 예산을 SQL로 자주 하거든요. LG전자에서 프로젝트 할 때 SQL로 예산 굉장히 많이 복잡한 연산을 해가지고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많이 썼어요. SQL하고 그때는 프로젝트가 SQL도 굉장히 복잡했는데 자바 프론트 백엔드도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빡센 그때 이랬을 때 핸드폰 사업부였는데 LG전자 핸드폰 망했잖아요. 망할 줄 알았다니까요. 아니 맨날 적자 본다고 하는 그래서 적자 보는 프로젝트 왜 하지? 소문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들은 게 뭐더라? LG전자가 냉장고 TV 팔아가지고 이익 남긴 거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핸드폰 사업부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핸드폰 사업부 워낙 적자를 많이 보니까. 그래가지고 야 내가 사장이라면 핸드폰 때리치겠다는 생각했는데 결국은 때리치더라고요. 별리가 없더라고요. 그 적자 보고봐도 어마어마한. 그래서 삼성에 약간 콤플렉스가 있어가지고 LG 회장이 무조건 핸드폰 되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다음 소개시켜드릴 거는 이제 디코드 SQL에서 조건물을 표시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물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SQL에서도 if문 아시죠? if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약간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하실 수는 있습니다. SQL 문장에서 조건을 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이거를 정리하고 갈게요. 약간 그냥 하시면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리하고 갈게요. 디코드로 부서 이름 출력하기가 가능합니다. 디코드로 부서 이름 출력하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용법이 어떻게 되냐면 사용법 이것도 뭐 이제 SQL 고급 사용자들은 디코드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많이 써가지고 조건뭐 굉장히 많이 합니다. 초급 말고 고급, 중고급 되시면 디코드는 자유자재로 그래서 사용법이 어떻게 되냐면 디코드의 대상 컬럼이 있고요. 대상 컬럼에 실표해서 조건을 비교하는 조건 1을 비교해서 맞으면 결과 1이 출력되고요. 여기 if문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의 if문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건 2 하면 결과 2가 출력이 되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T공 결과. 예,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T공 결과가 출력되게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 이제 else if와 같은 거죠. 그래서 대상 컬럼이 조건 1과 맞으면 얘가 출력이 되고요. 대상 컬럼이 조건 2와 맞으면 결과 2가 출력되고요. 1, 2가 전부 아니다 하면 T공 결과가 출력되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디코드로 이용한 조건부 보시고요.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인플로이 이네임과 예로가 있죠. 예로가 있고 from 인플로이 어떻게 되는데 order by로 전제를 좀 시킬게요. order by 예로 이렇게 전제를 시킨다고 합시다. 하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여기 인플로이 테이블에 보시면 인플로이 테이블에는 DNO만 있고요. DNO는 부서번호입니다. 부서번호. DNO만 있고 부서명이 없습니다. 부서명이 없음. 아시겠죠? 부서명. 부서명을 찍어주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부서명을 찍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서명을 알고 있다고 칩시다. 10번이 부서명이 뭐냐면 태기도고요. 4개 주고 그 다음에 20번이 연구소 30번이 판매부라고 40번이 운영부라고 운영부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 보니까 너무 지났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생각 없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할게요. 요거를 디코드를 이용해서 요거를 잘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게 시간 꽉 채워서 하시면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복습이나 검토하시라고 시간을 좀 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한번 싹 훑어보시라고. 여기까지 한 거 보내드릴게요. 보시고요.